자, 그 다음 이제 9번. 9번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9번에 이제 보시면 이제 층간소음 방지와 이제 간접흡연의 방지 단자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지문은 일단 양가로 1번에 이제 층간소음의 방지 이제 관련한 여기 좀 잠깐 볼까 부분들은 이제 층간소음의 방지라 그래서 9번에 1번 1번에 일단 양가로 층간소음의 방지라는 자 그래서 9번에 1번 층간소음의 방지. 자, 이제 층간소음 이제 방지하게 되면 그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이제 층간소음 방지 관련해서 문항의 의미 정도만 잠깐 볼까 해서 층간소음 방지 관련 문항 번호 1번입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은 이와 같은 소음을 뭐라 이제 층간소음이라 한다 그래서 층간소음에 관한 의미를 좀 확인해 보면 자, 1번에 보죠. 자, 공동택 입주자 등은 공동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의 층간소음, 양가로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또 여기 양가로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그래서 소음 등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 가로 닫고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그래서 1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층간소음 이제 보면 여러분들 벌써 일단 1번의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1번에 여기 기술대 의미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4세대 정도 한번 이렇게 잠깐 봤을 때 여러분이 의미는 이해하시면 보면 되죠. 예를 들어 세대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501호 밑에 집이 401호일 거고요. 502호 옆에가 502호 밑에가 402호 이렇게 보시면 이제 층간소음은 여기 2호하고 402호는 서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소음되고 뭘로 보는 이것도 층간소음으로 보는 거예요. 꼭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것도 층간소음으로 보기 때문에 502호, 402호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올라가 내려가는 이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그 다음에 401호와 402호 여기도 서로 인접 세대 간의 이 소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것도 뭘로 층간소음으로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문에 대각선상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도 포함한다고 그래서 그럼 대각선상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대각선 501호하고 402호 그래서 이 501호에서 이 소음이 400호로 넘어올 수 있다 없다 넘어올 수가 있죠. 이 구조상 이 벽이나 바닥을 타고 소음이 어디로 내려올 수도 있다. 400호로 내려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대각선상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도 뭘로 포함하게 되거를 층간소음에 포함하겠다는 의미는 이해하셔서 질문은 자 동그라미 1번 하나 확인해서 봐주시고요. 여기서는 지금 밑에 그 5번 5번에 이제 가장 박스에 들어가면 층간소음의 범위 정도만 정리해 두 가지만 볼게요. 여기서 이제 보시 여기는 층간소음의 범위입니다. 층간소음의 범위. 자 그러면 층간소음의 범위 하게 되면 두 가지 소음입니다. 그러면 자 공동택의 위아래 인접세대 대각선에 위치한 소음을 크게 이 소음의 범위 층간소음 범위 몇 가지를 나눕니까? 두 가지 층간소음의 범위로 나누는데 이제 박스 들어가서 자, 밑에 있는 1번 직접 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이제 직접 충격 소음. 2번은 공기 전달 소음. 공기 전달 소음은 뭘 말하냐면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으로 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공기 전달 소음이라는 그래서 두 가지 소음을 말합니다. 이제 그래서 직접 충격 소음하고 공기 전달 소음인데 그러면 이 세대의 거듭 이와 같은 두 가지 층간소음의 범위를 모든 개수에 다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법에서는 세 가지 개수에 발생되는 급배수나 소음은 제외하겠다. 그래서 현재 보고 계시는 그 층간소음의 범위의 두 번째 줄 중간 끝부분에 가면 단서가 있어요. 단서.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뭡니까? 제외한다. 그래서 세 가지 개수에 발생된 급배수로 발생된 소음은 층간소음에 제외하겠다. 그럼 예를 들어 가장 다용도실에 세탁기 설치 많이 하죠. 그럼 세탁기 설치하고 세탁기에 물을 받는 급수, 세탁이 끝나면 물을 버리는 배수, 그건 층간소음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주의가 필요하죠. 서로 간에.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어떤 그 상하층간에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법에서는 그거를 제외한다고 했지만 서로 상하층간 그러면 결국
층간소음은 구조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면 결국 서로 가장 좋은 방법 무슨 방법일까요? 조금씩 서로 상대방 뭐 위아래 대각선상을 세대를 배려해서 생활하는 방법이겠죠. 기타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부분들에서 여기서는 두 가지 방금 봤던 의미 하나 그다음에 범위 두 가지만 층간소음은 정리 일단 여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분들은 물론 수치도 있긴 해요. 데시벨 수치까지는 아직은 좀 다음 시험할 때 충분하니 여기는 건너갑니다. 자, 2번 간접 흡연입니다. 간접 흡연도 층간소음만큼은 아니어도 간접 흡연도 이제 보시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이제 보시면 제가 사는 아파트 이제 보시면 그 간접 흡연 때 피해가 있습니다. 좀 주의해 주시라고 공고문이 붙기도 합니다. 부분들에서 여기는 1번부터 해서 문항에 이제 보시면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한번 여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따로 뭐 설명하기보단 여기는 지금 층간소음만큼은 뭐 그 내용이 또 어떤 층간소음 출제 빈도가 있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좀 추가 설명드리겠지만 간접 흡연은 현재 5개 문항 정도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해서 보시고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도 한번 참조적으로 보세요. 보면 공동체 생활 활성화도 1, 2, 3번에 관한 부분 하나 확인하시는 것 여기도 참조적으로 한번 봐주시고 10번 공동체 관리에 관한 기타 중요 사항이다. 이제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한 4가지 정도를 정해놨는데 양가로 1번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 부분들은 여기는 10번에 1번 여기는 10번에 여기 양가로 1번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에서 여기는 이제 의미만 좀 보게 일단 한번 쭉 읽어만 보시고 여기는 따로 뭐 한번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는 간단히 의미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에 한번 보죠. 1번 입주자 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의 공동체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2번 공동체 입주자 대표 관리주체 선관리는 입주자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공동체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합니다. 라고 해서 밑에 박스에 관련 내용을 몇 가지를 기술해 놓았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뭐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게 되는 명의는 여기는 전자투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여기서 말한다는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뭘 통해 의사결정하냐? 전자투표를 통해서 뭐합니까? 본인의 찬반 의사를 표시한다는 이야기 부분들이 이거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게 뭐지? 예를 들어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동별 대표자를 선출해요. 그래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다고 해서 공고를 했고요. 공고된 바에 따라 후보자가 몇 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후보자로 나온 사람 중에 싫어요, 좋아요 투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선출한 이 투표 기간 예를 들어서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해서 10일 동안 이 후보자로 나온 예를 들어서 3명이 나왔던 3명 중에 가장 적합한 동물대표자를 선출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간은 그래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투표하세요라고 해서 공고에 투표를 합니다. 근데 하필 이 기간 동안 외국에 출장을 갑니다. 출장은 언제 가더라? 4월 1일부터 언제까지? 장기 출장에서 언제까지? 4월 30일까지 미국으로 출장을 가버려요. 그 미국 출장을 가면 하필 이 사이에 이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럼 출장을 잠깐 접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투표하고 다시 외국 출장하는데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전자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이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만약 그 해당 공동체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이 될 수 있죠.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이 됐다면 각 세대별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부여가 될 거예요. 그러면 미국 출장을 갔어도 요 4월 2일부터 4월 30일이니까 요 10일하고 20일 사이 어느 기간이든 간에 인터넷이 되는 개수라면 어떻게 돼요? 인터넷 접속을 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아니면 그 본인이 선택한 동물배표에다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겠죠. 아니면 반대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여기는 전자투표를 통해서 뭐 하세요? 이 투표할 수 있다는 그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사유는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관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여기는 동물협 선출라든가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등의 공동주택의
관리 규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뭐 할 수 있다. 현장에 투표 이렇게 찬반의 의사 표시할 수 있으면 이걸 안 된다고 한다면 뭘 통해 할 수 있다? 예, 전자투표를 통해서 본인 의사 표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설명하시면 되고서 밑에 이제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럼 전자투표란 거는 그걸 뭘 확인해야 돼요? 내가 나인지 개똥인지 확인에 대한 절차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박스 음영을 주어지는 부분에 그 세 가지 방법 하나를 통해서 본인임을 확인하세요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쭉 하나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은 개념, 이 개념만 가지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분들은. 자, 그리고 2번. 2번에 이제 보면 양가로 2번에 주민공동설 위탁 운영을, 양가로 3번은 인근 공동체 단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 이용 허용이다. 이제 그래서 여기는 각각 1번의 문항식만 보죠. 일단 그럼 이 위탁 운영의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관리 주체는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주민공동체를 관리 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번. 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으로 가봅니다. 관리 주체는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주민공동체를 인근 공동주택 단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체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2, 3번에 따른 주민공동체 위탁 운영과 이용 허용에 관한 것은 각각 문항 2번에 이제 박스에 가보면 개소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 일단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박스에 가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여기도 마찬가지 위탁 운영하거나 이용 허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공동택 또는 건축물에 따라 누군가는 뭐 합니까? 제한하고 누군가는 동의해줘야 뭐 할 수 있다? 위탁 운영하고 이용 허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제한 동의는 지금 하지 않을게요. 여기 그냥 여러분이 취지 정도만 확인하시고 이 제한 동의에 관한 것은 다음 심화 때 정리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 일단 그 취지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시고 자, 양가로 4번. 사업주체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도 마찬가지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읽어만 보죠.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자, 시정군수구청장은 입주대표가 구성되기 전에 다음에 주민공동설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시설에 대한 임대계약 체결할 수 있다 봤으니까 밑에 박스에 보면 세 가지입니다.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에 대한 등에 따라 체결이 필요하다면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박스에 있는 세 가지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정도만 하나 확인하실 부분들은 까지. 여기까지 정리해서 챕터 1장 전체를 좀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부분들은 여기까지는 정리하고요. 챕터 2장. 챕터 2장은 보니까 공동택의 전문관리 및 회계관리에 관한 지문에 이제 보면 첫 번째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자입니다. 주택관리업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지문에 2장인 1번에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자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주택관리업자 전에 이제 보시면 뭐 여러분 기억은 안 나실 수 있겠지만 주택관리업이 있어요. 주택관리업. 주택관리업이라면 뭘 말합니까? 주택관리업이라는 건 보시면 최소 규모가 어느 규모에서 공동택을 주택관리업이라는 것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이와 같은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뭡니까?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관리하기 위해서 이 등록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주택관리업. 그러면 최소 주택관리업이라는 것은 어느 규모 이상의 공동택을 위탁받기 위해서 주택관리업 등록을 합니까? 규모는 어느 규모? 의무관리된 공동택을 위탁받기 위해서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도 등록한다. 무슨 등록을 한다? 주택관리업을 등록합니다. 그러면 주택관리업자는 누굽니까? 주택관리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한 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주택관리업자. 그러면 최소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업자란 건
주택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가 누가? 주택관리업자. 그러면 최소 규모는 어느 규모에서 공동 위탁을 맡습니까? 의무 관련 공동체 위탁을 받아 등록하기 위해 등록한 자를 누구라? 주택관리업자. 개념은 그렇게 돼서 지문은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대로 1번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권수구청장에 등록하며 등록상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슨 신고합니까? 변경 신고합니다. 그래서 지문은 일단 그러면 이 주택관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이 주택관리업 등록은 누구에게 등록합니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은 지금 하신 대로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합니다. 1번. 변경되는 거 변경 신고합니까? 네. 하나. 자, 박스 밑에 2번에 별표로 가보죠. 그러면 주택관리업을 등록한다고 그랬더라. 누구에게? 시장구조 등록한다. 그러면 등록 기준. 자, 시장구조 등록할 때 등록 기준은 몇 가지 기준을 갖추게 됐냐면 4가지 요건을 갖춰서 뭡니까?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게 됐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별표 규정에 가보니까 주택관리업의 등록 기준이라고 그래서 지문에 가보니까 자본금은 2억 원 이상, 그리고 기술력은 보니까 가나 다라에 따른 4가지 기술 직권에 따른 기준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력에 관한 직권하고 그다음에 자격자는 보니까 주택관리사 1명 이상, 주택관리사 번호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택관리사 1명 이상, 4번째 시설 장비 관련해서 가나 다에서 가는 5마력 이상 양수기 한 대 이상, 나번은 절연저항기 이걸 또 누전 측정기라는 점 그래서 나번하고 다번에 사무실까지 해서 기준은 몇 가지 등록 기준을 갖춥니까? 4가지 등록 기준을 갖춰서 등록을 합니다.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합니다. 라고 해서 등록 기준 좀 잠깐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박스 밑에 가보니까 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을 관리할 거예요. 그러면 등록을 하고 위탁을 받아 하다가 잘못할 수 있죠. 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등록이 이제 법에 따라 사유에 해당이 돼서 등록이 말소가 됐다면 2번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을 때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그럼 최소 등록이 말소가 됐다면 몇 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다? 2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겠죠. 문항 2번의 지문을 봤더니 되어 있고요. 기타 지금 뭐 3번은 그냥 3번은 의미를 두지 않고요. 자, 문항 4번에서는 지금 이제 보면 그 박스에 잠깐 들어가 볼까요? 4번은 박스에 잠깐 들어가 보면 기억입니다. 자, 업자는 관리하는 공동체 배치한 주택관리사 등의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혼이 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새로운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한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등이 이 주택관리업체에 채용이 된 주택관리사 등이 만약 결혼이 발생했다면 그때는 새로운 소장으로 주택관리를 배치합니다. 기한은 며칠인가요? 15일 간단히. 장비 인력 갖춘가요? 네. 박스 벗어나서 4번 건너서 6번에 주택관리업자 지위에 관하여 위법, 즉 공동관리법에 규정있는 건 민법적인 무슨 규정을 준용합니까? 용어 위임 하나 밑줄. 그래서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해서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분들은 2번은 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 2번입니다. 2번은 2번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문은 여기는 행정처분에 관해서 2번에 기술된 내용들이 지금 많은데 여기서는 이번에는 이 기본 과정에서는 이 행정처분에 관한 2번의 요 지문 중에 딱 하나만 정리할 거예요. 그 하나 정리할 게 현재 문항 1번에 가보죠. 1번 한번 읽어보시고 그중에 2번에 관련된 등등등에 따른 지문 중에 딱 하나 정리할 것 1번 지문 정리하고 일단 말씀드려보죠. 1번.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기역, 니은 또는 지읒에 해당하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시효 또는 이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1번의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 1번만 정리할 건 1번을 다 정리한다는 게 아니라 1번의 지문 중에서 이제 보시면 지문 중에서 마지막 두 번째 줄 밑에 이제 또 나와 있는 답은 기역, 니은, 지읒.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는 하나 정리, 뭐만 정리할 건지 여러분들하고 필요적 등록 말소예요. 필요적 등록 말소입니다. 필요적 등록 말소. 그러면 필요적이라는 건 여기는 반드시요. 반드시 그 등록을 뭐 하더라? 말소합니다. 그러면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 그 세 가지만 정리할 건데 사유는 보니까 기역하고 니은하고 지읒.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이때는 뭐 선택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등록을 뭐 하더라? 반드시 말소. 그러면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등록의 말소가 돼서 몇 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의 말소가 됐다면 몇 년이 지나면 등록할 수 있다. 방금 질문을 확인했던 게 2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는 것은 기역, 니은, 지읒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자 박스로 들어가서 첫 번째 기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니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그 다음에 지읒.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한 이 법, 즉 공동관리법에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행한 경우라면 그래서 여기는 사유 중에 기역, 니은, 디귿, 지읒이죠. 그래서 기역, 니은, 지읒만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 현재 기역, 니은, 지읒 이 세 가지가 무슨 사이다? 필요적 등록 말소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제외한 그 외에 나머지 사유는 뭘로 가면 돼요? 그때는 이게 임의적 등록 말소, 임의적 등록 말소. 그러면 임의적 등록 말소라는 것은 좀 전에 지금 보신 대로 필요적 등록 말소 선택지가 있다? 없어요. 걸리면 뭐 합니까? 반드시 문을 닫아야 돼. 몇 년 지나야 돼? 2년이 지나 다시 등록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지금 현재 그 박스에 있는 사유 중에 세 가지를 제외한 그 외에 나머지는 뭘로 밀어내면 돼요? 나머지는 무슨 사유에 해당이 된다? 임의적 등록 말소는 선택지가 하나다 둘이다? 둘이란 건 이 사유를 놓고 판단해 봤더니 중하면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중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지만 그런데 등록을 말소하게 사유가 되면 경미하면 등록을 말소할 때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할 수가 있더라까지 해서 일단은 여기 사유는 여러분이 뭐만 꼭 기억하시면 돼. 일단 그 사유를 구분할 때 여러분들이 임의적이냐 필요적이냐 결국 시험에 여러분이 그걸 골라내서 그거를 여러분이 분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꼭 필요적과 임의적을 굳이 둘 다를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여러분이 정확히 정리한다면 이 세 가지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다 뭘로 밀어내도 임의적 등록 말소로 밀어내서 일단은 크게 임의적과 필요적을 어떤 사유를 구분하는 이렇게 구분하는 걸로 하고 좀 더 구체적인 영업정지 등등 등에 따라 몇 가지 있긴 한 건 요거는 다음 심화 때 설명하면서 뭐 과징금이라든가 또 영업정지를 명한다는 사유 같은 거 다음에 설명드릴 게니까 현재 이번 기본 과정 여러분들이 뭐만 꼭 기억하시자 필요적 등록 말소 몇 가지? 세 가지. 걸렸다, 문 닫았다 몇 년 지나야 돼요? 2년이. 여기만 정리합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자 그러면 박스를 벗어나와 보시면 기타 동그라미 2번과 뭐 과징금이라는 지문도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을 가보니까 그 별표 규정에 따라서 주택관리업자들은 행정처분이라는 데 그래서 일반 기준에 관한 내용이 있고 또 우측에 가보니까 개별 기준에 따라 박스표가 또 보니까 쭉 기술이 있는 이 박스표까지 이 부분은 언제 다음 심화 때 묶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부분들은 여기는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넘어가면 뭐가 마무리됩니까? 뭐 넘어가기보단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행정처분은 이와 같은 등등의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이 중에 뭐만 정리한다.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꼭 뭐만 기억하세요. 필요적 등록 말소 세 가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기본 과정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 박스 밑에 가보니까 3번 관리 주체 업무와 주택관리사라고 돼 있어 부분들이 자 동그라미 1번에 가보니까 3번의 1번은 동그라미 1번은 관리 주체입니다.
관리 주체는 누구를 말할까요? 공동택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1번에 관리 주체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제 그래서 박스에 이제 가보니까 기역범부터 시효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그 하위 법령에 있는 규정까지 하게 되면 관리 주체 업무죠. 그래서 3번은 지금 정리하고 3번은 여기 정리하고 3번은 정리하고 있는 게 3번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 등등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3번은 결론으로 보게 되면 뭐에 관한 거냐면 3번은 관리 주체의 업무예요. 업무. 그래서 관리 주체라는 사람이 해야 될 업무가 관련법과 이 관련법은 총 몇 가지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뭐 문항에 따른 몇 가지 업무 그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현재 문항보다 일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기역에서부터 비읍까지 해당되는 사항에서 6가지 하고 이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사유 4가지 총 몇 가지를 10가지. 그래서 관리주체 업무는 이 관련법상 몇 가지를 하기 업무를 정해놨더라. 10가지 업무를 누가 하게 될 관리주체가 하는 업무라 정해놓은 게 있는데 보십시오. 그러면 지문은 그래 여기는 10가지는 뭐 복잡한 내용은 없어요. 쭉 가시면서 한번 용어하고 지문만 확인하는 형태로 한번 가볼까요? 지문에 자, 그중에 첫 번째 기억 공동택 공용 부분 유지 보수 및 안전 관리 니은 공동주택 단지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 그다음에 디귿 관리비 사용료와 관리비 및 사용료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 대행 그다음 리을 장기 수원충당금의 징수 적립 및 관리 그다음 디귿 미음의 관리 규약 미음 비읍에 따른 관리격도 입제비 회의 의결하는 사항을 뭡니까? 집행. 그래서 관리조차는 관리기구 성격으로 집행을 하는 기구, 의결기구는 아니죠. 부분들에서 집행. 그리고 관련 그 하위 법령 영어로 정하고 있는 박스 음영을 조정해 가보니까 A번 관리 업무 공개 홍보 및 시설물의 사용 범위에 관한 지도 개몽. 그다음 B번은 입주자 등의 공동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단지 안의 토지 부대 봉시설에 대한 무단점의 방지 위반 행위 조치. 그다음 C번은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의 대응 조치. 그리고 D번에 하자 보수 청구 등의 대응에 따른 몇 가지를 총 뭐 개수는 중요하지 않지만 10가지 업무를 누가 하게 정해놨더라. 관리조차라는 사람이 하게 이 법상 정해놓은 게 있더라. 그래서 10가지 업무 하나 봐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잠깐 하나 볼까요? 돈과 관련된 어떤 지출을 하거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돈과 관련된 지출이나 승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돈과 관련된 지출과 승인이 이루어질까요? 그럼 이 돈과 관련된 지출이나 또는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주체 업무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방금 읽어본 10가지 업무 중에 돈과 관련된 지출이나 승인에 관한 것은 그 내용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돈과 관련된 지출을 하거나 또는 승인에 관한 지문을 줬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돈이 나가고 승인을 얻게 돼 있다. 입주대표 회의 뭡니까? 의결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지문에 돈과 관련된 꼭 지문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돈과 관련된 지출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어요. 절차는 무슨 절차를 거쳐야 했더라? 입주대표 회의 무슨 절차를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돈이 나가고 승인 절차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큰 틀로 하나만 정리해서 봐주시까. 그래서 주체 업무는 10가지 확인했고 그 관련한 돈 지출 승인은 업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됐다? 입주대표 회의 의결을 거쳐서 돈과 관련된 지출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정도 봐주실까 부분들은. 자, 그리고 문항 2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이제 관리 주체 쪽으로 좀 지문이 넘어옵니다. 관리 주체 쪽으로. 자, 이제 그러면 4번에 관리 주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입니다. 업무. 1번. 1번은 지금 관리사무소 업무 관리 1번은 배치입니다. 배치. 이제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게 되면 누가 배치할까 그 이야기가 되는데 1번. 의무관리대상 공동체를 관리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밑에 이제 박스에 기역에서부터 리을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체 관리사무소장으로 뭡니까? 배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장 배치에 관한 규정은 임의 배치입니까? 의무 배치입니까? 의무 배치. 규모가 어느 규모? 의무관리대상 공동체에 해당한다면 근데 다만 500세대 미만의 공동체에게는 주택관리사를 가름 누구를 배치할 수 있다?
주택관리사 보호를 배치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으로 봤을 때 규모는 최소 어느 규모, 의무 관리 대상 공동체 기준에서 세대 수가 몇 세대 기준에서 500세대 이상인 공동체 누굴 배치하면 자격자 중에 주택관리사를 500세대 미만은 누구를 배치합니까?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 보를 배치하는 그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1번. 그러면 누가 주택관리사 보를 배치할 거냐? 박스에 가보니까 기업. 입주자 대비 회의가 나옵니다. 보니 여기는 양가로 뭐라고 좀 해놨냐면 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것은 그러면 자치관리 방식인 공동택에 있어서 주택관리사 등을 소정으로 배치는 누가 합니까? 입주자 대비 회의가 소정으로 배치한다는 이야기가 기억, 니은. 관리 업무 인계하기 전에 사업 주체, 디귿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자가 나왔다는 건 관리 방식이 무슨 관리 방식이더라? 위탁관리란 거겠죠. 그 다음 리얼 임대주택이면 누가? 임대사업자가 배치합니다. 그래서 4번에 동그라미 1번 하나,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관리사무소장은 공동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택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4번, 2번, 4번, 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문항 4번에 2번 여기는 관리사무소장이 뭐에 관해서 업무입니다. 업무를 해서 업무는 지금 법에서 그 박스에 가보니 업무에 관한 것은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에서 일단은 지문에 기억. 입주대비 회의에서 의결하는 A와 B에 따른 업무를 입주대비 회의에서 관리사무소장이 한다고 그래서 A번. 공동주택의 운영관리 유지 보수 교체 개량. B번은 A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정기선 충당 후 그 밖의 경비 청구 수령 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한 업무에서 A, B와 관련돼서 입주대비 회의 의결했다면 그 업무를 누가 집행합니까? 관리사무소장이 니은. 하자의 발견 및 하자 보수 청구, 장기성 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의 수리 및 건축물 안전에 관한 업무입니다. 다만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입주대비 회의의 의결을 거칩니다. 그리고 디귿은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뭡니까? 지휘 총괄합니다. 디귿. 그리고 리을은 그 밖에 하위 법령의 국토교통부 용어로 정한 업무라고 그래서 박스에 들어가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국토교통부 용어로 정한 업무란 몇 가지 업무를 말합니까? 1번에 관리 주체 업무는 뭡니까? 지휘 총괄한 업무라고 되어 있어요. 지휘 총괄합니다. 이제 그래 나와 있는데 현재 디귿번하고 1번에 디귿은 지금 현재 디귿번에 디귿을 보니까 여기는 디귿을 보니 디귿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사무소예요. 관리사무소 업무를 뭐 하더라? 지휘 총괄합니다. 그리고 하위 법령에 이래 가니까 무슨 업무를 또 지휘 총괄한다고 그랬습니까? 관리 주체. 그래서 관리 주체 업무를 뭐더라?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업무도 누가 합니까? 관리사무소장이 합니다. 의미만 좀 확인해 볼게요. 의미만. 자, 업무는 총에서 법에서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총 몇 가지 업무를 정해놨냐면 6가지를 하게끔 법에 정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디귿번에 관리사무소 업무를 지휘 총괄하기도 하지만 누가 해야 업무를 관리조치 업무를 뭐 합니까? 지휘 총괄 업무도 정해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1번은 여기서 관리조치 업무를 지휘 총괄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관리 방식이 위탁관리. 자, 위탁관리 방식인 경우에 그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누가 길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위탁관리 방식인 경우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위탁관리 방식인 경우 관리 주체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때는 주택관리업자죠. 주택관리업자가 이 공동택을 위탁을 맡게 되는 거 누구로부터? 입주대비 회의에 선정이 돼서 선정된 누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택을 관리하는 누가 되는 겁니까? 관리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해당 공동체, 위탁받은 공동체 실질적으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에 출근해서 그 공동체를 관리하는 건 아니죠. 주택관리업자 의해 채용된 누가 주택관리업자를 대신해서 공동체에 배치가 됩니까? 배치는 누가? 관리사무소장이 즉 주택관리업자 채용이 된 그 관리사무소장이 위탁받은 공동체에게 뭐예요? 배치돼서 누가? 관리사무소장이 배치가 되죠. 그럼 결국 관리사무소 업무 중에 하나 뭐가 있어요? 주체 업무를 뭐 하는 거예요? 지휘총괄이라는 이야기, 요 1번이라는 이야기 결국 그러면 여기서 말한 것은 이 주택관리업자가 해야 될 관리처를 해야 되면 좀 전에 몇 가지 업무가 있었던가요? 이 10가지 업무를 무슨 관리라고 한다면 위탁관리라고 한다면 누가 그 업무를 지휘총괄합니까? 주택관리업자 하는 게 아니라 에 의해서 배치된 누가 관리사무소장이 배치가 됐다면 이 배치된 이 관리사무소 누가 해야 할 업무를 이 업자가 해야 될 업무를 법에 따른 몇 가지 업무, 10가지 업무를 뭐 하는 것까지 지휘총괄하는 것까지. 그래서 의미는 여기 관리사무소 지휘총괄은 당연히 해야 될 업무가 되는 거고 여기다 말은 1번이라는 거 방금 말씀드린 지휘총괄이라는 것은 이 경우를 생각하면 조금은 그 접근이 쉽게 되실 수 있으니 이런 형태로 하는 것까지 해서 이 업무도 합니다. 누가? 관리사무소장이 하나. 그 다음 추가적으로 좀 나머지 한번 볼까요? 부분들은. 그 업무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입소대비 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 처리. 그리고 3번. 안전관리 계획의 조정입니다. 세 번째. 일단 한번 먼저 보죠. 안전관리계획 조정인데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 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소대비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뭐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은 공동택에 대한 수립을 하는데 안전관리 계획은 그 개념만 잠깐 보시죠. 안전관리 계획은 뭘 말하냐면 안전관리 계획은 그 조정에 관한 숫자만 나중에 여러분 결국 정리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일단 여기는 안전관리 계획이 무엇인지 이제 그것만 잠깐 보죠. 안전관리 계획은 이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뭐 계획을 세우는데 뭐에 관한 그런 계획이다? 안전관리에 관해서 수립한 게 안전관리 계획인데 안전관리 계획은 공동주택에 크게 보면 전유하고 공용부분인데 그중에 무슨 부분에 대해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수립하는 게 계획의 이 안전관리 계획인데 그럼 안전관리 계획은 이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다 수립합니까? 아니에요. 이 공용 부분 중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시킬 대상 시설물을 법에서 따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정한 이 시설을 포함을 해서 뭘 수립하게 됩니까?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했고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을 뭐 합니까? 법에 따라 조정을 한 이 조정에 관한 업무를 누가 하는 업무로 법에 정해놨더라? 관리사무소장이 하는 업무로 정해놨고 조정은 얼마 주기로 합니까? 3년마다. 그리고 여건이 되면 3년 전에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3년 전에 조정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수치하고 동의여건 한 번만 봐두세요. 부분들. 어차피 이건 나중에 한번 확인하고 정리할 부분들이니 네, 그 정도 한번 잠깐 이제 봐두셔서 업무 하나 이제 정리하시고 그 다음 2번. 2번에서 지금 나머지 내용은 설명하고 있는 게 뭘 설명하고 있냐면 부분들은 2번부터 해서 문항 지금 5번까지 해서 여기 2번에서 5번까지는 이것만 한번 보시고 2번하고 5번까지는 이제 보시면 현재 2번하고 5번까지 박스 내 문항들 2, 5번은 뭘 좀 설명하고 있냐면 자, 일단 여러분이 관리사무소로 채용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방금 봤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데 채용이 됐다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를 할까? 근무하면 여러분이 왔다라고 무슨 신고합니까? 배치 신고예요. 또 이 배치 신고 내용 중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무슨 신고합니까? 변경 신고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문제라기보다 왔어요. 배치 신고도 해야 되고 이 배치 신고된 내용에 변경 사유 발생은 무슨 신고합니까? 변경 신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신고는 그러면 신고입니다. 그럼 이때는 신고는 누구에게 신고할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합니다. 시장, 군수 신고합니다. 자, 신고예요. 자, 그럼 신고는 일단 이거 나중에 확인하고 보시게. 일단 두 가지만 설명드릴 거니까 배치 변경 신고는 지금 크게 두 가지만 신고하는 주체를 물어보면 누가 나와야 돼요? 시장, 군수에 신고합니다. 자, 신고한다는 것은 그럼 신고한다는 건 말로 합니까? 일종의 서류 제출이 수반돼야 돼요.
서류 제출이 수반돼야 돼. 그러면 이 배치 변경 관련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럼 관련 이 배치 신고든 변경 신고든 서류 제출을 해야 돼. 서류 제출. 그러면 서류 제출은 누구에게 제출하고 법에는 분명히 시정구조는 신고하라고 돼 있는데 배치 관련 변경 관련 서류 제출은 누구에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주택관리사 누굴까요? 협회일까요? 단체일까요? 주택관리사 단체입니다. 단체. 그래서 혹시나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나 서류 제출에 관한 주체를 물었을 때 여기 보면 쓰실 거는 정확히 물었어야 돼요. 주택관리사 단체입니다. 만약 주택관리사 협회라고 쓰면 주관식, 여기가 주관식이 되면 설명을 드리는 건데 협회라고 쓰면 맞아요? 틀려요? 안 됩니다. 정확히 뭐라고 쓰셔야 돼? 단체라고 쓰기가 중요한 건데 그러면 서류 제출은 그럼 결국 이 업무, 즉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배치 변경 관련 신고 관련 서류 제출 업무를 어디 위탁을 주는 겁니까? 주택관리 단체에게 위탁을 주었고 법에 따른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갖춰서 어디 제출합니까? 주택관리 단체에 제출한다. 요 두 가지만 확인할게 부분들에서 밑에는 서류 등등에 나와 있긴 한데 그걸 배제하고 딱 하나만 정리하자. 신고를 하는 주체를 물어보면 누가 나와야 돼요? 시장군수구청장. 관련 이 서류 제출에 관한 주체를 물어보면 누가 나와야 돼요? 주택관리사 단체가 나온다. 두 가지만 정리해서 일단 이 두 가지만 확인하고 한번 해볼까요? 일단 잠깐 박스를 벗어나서 밑에 보면 동그라미 5번에 가죠. 5번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5번. 자,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령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배치령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해서 배치 변경 신고권자는 누가 나옵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박스로 들어가 좀 전에 국토교통부 정한 업무에서 2번 보죠. 2번에 한 장을 뒤로 넘겨서 2번에 가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배치 내용과 그 업무 집행을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는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로부터 15일인 어디에 제출합니까?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제출한다. 그리고 문항 3번. 다음 페이지에 가셨을 때 문항 제출되는 서류 음영진 부분을 빠져나와서 밑에 바로 동그라미 3번에 가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그 두 번째 줄 15일 이내 신고서의 변경 내용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서 누구에게 제출합니까?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제출한다. 그래서 세부적인 수치보다 방금 두 가지만 보다 말씀드렸던 것은 배치 변경 신고 관련 신고 주체를 물어본 누가? 시장군수구청장. 관련 서류 제출 업무를 어디에 위탁을 줬다? 그 기관명은 뭐더라? 주택관리사 단체에서 두 가지만 확인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좀 확인해 두시고요. 5번에 이제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담간섭 배제 등에 관한 1번부터 5번, 6번, 경비원 등의 근로자 업무 등에 관한 1번부터 문항 4번까지 해서 5번, 6번은 여러분 여기는 한번 읽어주시면 좀 크게 여러분 따로 설명하기보단 5번, 6번은 여러분이 관련 부담간섭 배제 등이라든가 업무 등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설명하기도 여러분 읽어보신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7번에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부터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분들을.